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한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 이 사진 보셨나요? 뭐야 이건? 저는 보고 진짜 너무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해서 열었으면. 근데 이게 설명이 없이 그냥 사진만 봐도 딱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설명 안 읽고 사진만 딱 봤는데 이거 뭐 택배기사가 엿먹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TV를 바꿔주려고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송 기사님이 이제 큰 TV를 문 앞을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신 거죠. 그럼 어머님은 보세요. 나오다가 어유 우리 아들이 TV를 갖다 줬네 하고 문 열고 쿵 나오면은 바로 TV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져요. 이거 함정 아니야? 함정? 뭐 약간 택배기사님 뇌피셜로 이제 약간 그 변호를 해보자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는 길에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 뭐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게요. 보면 옆에 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세워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벽에 세워둬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당최 뭐냐? 이 업체가 어디죠? 쿠땡. 쿠땡? 땡팡? 그 택배 기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업체에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네, 업체에 항의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내일 5시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 한동안 화뭉쳐서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택배 기사가 TV 넣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넣었다. 아니, 이런 식의 변명을. 공간이 있는데? 많은데? 아니면 혹시 택배 기사 아니다. 이건 아니다. 택배 기사가 제대로 놔뒀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치려고. 근데 이게 아니라 택배 기사가 변호사님 같지 않죠, 다들. 그렇죠. 근데 저도 저 같은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택배 기사가 직접 사진을 찍어 보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택배가 파손이 되거나 혹은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이 배송 도중에 물건이 파손됐어요. 네. 그러면 택배 회사는 책임을 언제부터 지게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택배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는 순간은 이제 그 물건을 보내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면서부터 책임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이 TV가 기사님이 딱 받는 순간부터 이 기사님, 이 택배 회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총상적으로 이제 네. 물건을 받아서 배송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이제 책임을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뭔가 물건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뭐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언제까지예요? 이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까지일까요, 변호사님?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를 하면서 면책이 된다. 이렇게 상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인도를 한다는 개념 관련해서 최근에 비대면 이제 배송이 비대면 배송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 물건을 인도한 때가 언제냐 이런 게 또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 앞에 놔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했다면 뭐 이거는 일견 뭐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 놔뒀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사라지는 거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택배 회사의 면책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상법에서는 뭐 운송인이 자기가 운송함에 있어서 멸실이나 훼손이나 이런 것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다 했다. 정말 성심성의껏 다 이렇게 잘 해서 배송을 했다. 이거를 입증을 하면은 면책이 되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일단 운송 과정에서 생긴 거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그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만약에 대형 TV를 막 운전해가지고 트럭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훈 변호사님 차가 제 차를 박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TV가 깨졌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건 저의 이제 불가항력 사유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주장을 해볼 수 있겠죠. 천재지변, 뭐 날씨 때문에 그랬다.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면책을 뭐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손 면책이라는 게 있는데 파손 면책이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이죠. 계약이라서 이제 상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이게 변질이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하던 경우에 뭐 운송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는 걸 이제 파손면책 약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약간 뭐 저 캔들 막 이런 거에 막 확 꽂혀가지고 캔들을 샀어요. 워머랑. 근데 그게 막 다 깨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손 면책 뭐 그런 거 뭐 잘 안 보고 구입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샀을 때 다 동의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뭐 동의를 할 때 이게 과연 동의를 제대로 받은 것이냐, 뭐 약관규제법이나 뭐 이런 거랑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왜 잘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변호사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돼 있지만 법을 잘 우리가 모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상 생기면은 뭐 면책 규정이 어떻고 막 너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또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안전한 위치에 물건을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한신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